집주인이 불안할까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불안할까요? 지금 매수자가 불안합니다. 집주인은 급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았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게 내 집 마련했잖아요. 대체적으로 똘똘 한 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팔고 주식하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참모들이나 관료들이나 정책을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다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2026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입니다. 팩트만 보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기조가 바뀌게 되고 긴축을 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집값이 주식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몇 퍼센트? 저도 모릅니다. 2026년에 이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는 변수잖아요. 저는 항상 51% 확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51% 넘느냐? 아닙니다. 미국이 2026년에 긴축으로 가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럴 확률 51%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변수로 빼고 2016년을 제가 왜 상승이라고 전망을 했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고요. 왜 상승이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입주 물량 부족하죠. 그렇죠?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매물 집주인이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공급 부족. 수요는요? 양극화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 모든 인프라가 다 있다 보니까 수요가 출산율은 줄어들어도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에 유동성 어떻습니까? 유동성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정부가 채권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M2 통화량 증가량 보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빠르잖아요. 2025년 하반기를 보면 한국이 더 빨라요. 유동성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단기 흐름은 유동성이고요. 장기 흐름은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 매도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심리 상태를 좀 보자고요. 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집 살 의향이 있다 70%, 집을 팔 의향이 있다 50%, 집 살 의향이 있다 70%라는 얘기는 살 의향이 없다가 30%, 7대 3이잖아요. 이미 심리적으로 집주인들 마음은 어때요? 집주인이 불안할까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불안할까요? 지금 매수자가 불안합니다. 왜? 집주인은 급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았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게 내 집 마련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요즘 트렌드고 대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87%가 집 있는 사람의 한 87% 정도가 똘똘한 한 채인데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고 뭐하게? 그렇잖아요. 팔아서 뭐하게? 정부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팔아랍니다. 팔고 주식하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주식도 잘하는 사람들,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투자 전략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을 팔고 주식하는 건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팔고 뭐 주식 투자하는 건 일반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집 팔고 하나 있는 집을 팔고 골드 살 수도 없고요. 집이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정리하고 주식을 투자하든 채권을 투자하든 달러를 투자하든 골드를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코인을 좀 일부 투자하셔도 되고 이거는 좋다고 봐요. 근데 하나 있는 집을 팔고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채권에 올인한다? 이거는 좀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당장 대안이 없다 보니까 갈아탈 뿐 아니면 야,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매물도 안 나올 것 같고 유동성도 넘치고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아서 수요는 지방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자본도 들어오는데 왜 내가 급매로 팔아야 되니?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줘봐. 공급 늘어난다고? 정부가 공급 늘린다고? 언제? 어떻게? 정부가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 매수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거든.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 집값 잡을 것 같았는데 불안하거든요. 627 한번 발표되고 97 공급 대책 보니까 더 황당하고 11호 대책 보니까 이제 나올 카드 다 남았는데 세금 규제 하나 남았는데 야, 이 상태로 2026년, 2027년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돌파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뭐 대통령은 다릅니다만 참모들이나 관료들이나 정책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뭐가 다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 무주택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 집 마련해야 되나? 그래서 매수 의향이 70%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단 한강벨트나 고가 시장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 엄청 많아지고 거래 매매
트렌드를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고 간헐적인 신고가 거래가 나올 수는 있겠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오히려 2024년, 5년, 2년 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저평가된 지역들 15억 이하 아파트들로 저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관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 15억 아래 역세권 주변이거나 신축 아파트들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좋고 이런 곳들, 정비사업들, 재개발 빌라들 요즘 서울은 또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변수라면 이제 6.3 지방선거인데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 정비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완전히 정책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로 좀 남겨두자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특히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만에 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은 2년 동안 덜 올랐는 지역들 위주로 움직이겠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분당, 판교, 용인, 수지 여전히 상승은 합니다만 폭발적인 거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용인, 수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도 15억 아래 구간에 입지 좋고 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용인, 수지나 광교나 동탄 이 경부 라인들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좀 미분양도 좀 많고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급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데 가격으로 보게 되면 비싸지 않습니다. 평택에 5억짜리도 또 전용 84가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청약홈을 보다 보니까 청약홈 제가 매주 체크하는데 전라남도 해남에 아파트가 분양하더라고. 전용 84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남 땅끝마을에 브랜드 아파트도 아닙니다. 레미안, 저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푸르지오 아닙니다. 브랜드도 아닌 해남의 아파트가 전용 84가 분양가가 4억 5천 나옵니다. 4억 5천에 옵션 붙이고 하면 5억 되겠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에도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5억, 6억짜리. 해남도 4억 5천, 5억인데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평택도 저는 저평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그런 분양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그런데 실거주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평택도 괜찮겠다. 장기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이 가격이면 5억, 6억대, 많게는 7억대까지는 10년 후를 바라보면 괜찮겠다. 그리고 인천 쪽으로 가더라도 금단이나 청라나 송도도 그런 구간들. 송도는 이제 GTX가 개통이 되면 좀 더 탄력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지가 좋거나 신축이거나 정비사업이거나.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도 분당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2025년 초 봄만 하더라도 2, 3억으로 분당에 투자할 때 있었거든요. 그 야탑동이나 그 오리역 주변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평촌 신도시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평촌 신도시 소액으로 살면 좋은데 여기가 또 토지거래가구로 묶여서 전세 끼고는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평촌 신도시를 전세 끼고 못 사는 분들 물론 대출 받아서 입주하셔도 되고 평촌도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이라면 3분이나 중동이나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됐고 아니면 지하철역 주변에 나중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한 3억, 2, 3억으로 또 투자할 물건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벨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 돈에 맞춰서 찾아보면 충분히 2026년에 올라갈 곳들 찾아볼 수가 있고 지방도 바닥은 다졌으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막 걱정되시나요?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잖아요. 한강벨트 가고 싶어. 현금이 2, 30억 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현금 한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나요? 이어지죠. 2026년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저는 IN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뭐가 있죠? 수급이 안 맞고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인데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공급 대책, 유유부지 몇 개 나오는데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이거 가지고 분위기 전환 가능할까요? 그린벨트 서리풀에 2만 세대 반값 아파트 하더라도 180도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30년을 보면 집값 언제 떨어졌죠?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빈대서 집사라 할 때 2차 하락 있었고,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미국이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 올라간 부분 다 뭐예요? 정책으로 집값 떨어졌나요? 정책으로 집값 잡은 건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공급 물량 폭탄, 강력한 수요 억제, 그때 토지 공개는 또 그때 나왔죠. 근데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1980년대야 국가가 밀어붙이면 다 가능했는데 요즘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머리띠부터 둘러매잖아. 대형 로펌 찾아가서 소송 건다니까요.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사천리로 빠른 속도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MB 때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 세곡 네곡에 했다고 하는데 MB가 일을 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여파가 분명히 존재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오버슈팅 되기도 했었고, MB가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야기를 시키긴 했는데, 물론 반값 아파트 세곡 네곡에 나온 거 그런 거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집값 잡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 노태우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신뢰도도 너무 떨어졌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2026년에도 저는 상승 기조 유지된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위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주식쟁이들이 주식 관점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필수제인 부동산, 아파트를 선택제인 주식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많이 올랐네? 오버슈팅이네?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집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는데 성격이 다르죠. 주식은 어때요? 오버슈팅이 됐다 팔고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집은 오버슈팅 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파나요? 성격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집은 오버슈팅이 돼도 가지고 있고 언더슈팅이 돼도 가지고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파는 거고 필요한 분들은 파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단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한강벨트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진 않겠으나 쉽게 내려오지는 않는다. 들어올라간 지역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급 밸런스가 안 맞고 유동성이 너무 많은데 2026년에 이재명 정부가 유동성을 제거할까요? 오히려 더 풀걸요?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고 절대 유동성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넘치고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건 당위론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될 수 있어. 주식쟁이들이 바라보는, 필수제를 선택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 착시 현상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든 전문가들 보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꼭 주식에서 활동하다가 온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본인들은 주식에 이게 머리 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식 관점에서 주식 색안경을 끼고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이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청자들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저 사람 말이 맞아. 나는 이 사람 말이 맞아. 나는 기님만 말이 맞아.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말 안 맞아. 본인만의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든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건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님만의 말 그럴듯해 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필요한 부분만 쏙쏙쏙쏙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분이 얘기한 것도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어떤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지 기님만이가 팔아라, 기님만이가 사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멘토로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저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이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본인만의 어떤 전략, 뼈대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인 것 같은데, 향후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마 정부가 가장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도 뒤로 좀 미뤘고 대출 규제도 먼저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이거는 어떤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공급이 부족한 걸 당장에 어떻게 해?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인가요?
공급이 부족한 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계속 이어진 연장선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중요한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390개가 넘는 재개발 구역을 해제시켰잖아요. 동의를 낮춰서. 이게 저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을 했더라도 서울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겠지만 그게 지금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제 180도 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 되면 대출 규제로 안 되는구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안 되는구나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될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한다면 일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시키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해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다 똘똘한 채인데 트렌드가.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뭐 중과세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2026년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 다주택자 규제 폐지. 그럼 집값 오르지 않나? 다주택자 규제 폐지한다고 지금 트렌드에서 주택 수를 막 늘릴까요?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세 채 막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필요하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나오면서 입주 물량 부족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커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용기를 내야 되고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입주 물량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간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내려주고, 그렇죠? 유동성은 좀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 과잉은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지방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좀 빨리 하고 교통망, GTX도 빨리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분산하는 정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방에서 일자리와 대학교를 찾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굳이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 옛날에 강남이 허허벌판이었는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안 갔다고요. 그래서 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센티브 줬잖아. 8학군 옮겨주고 지하철 2호선 라인 바꾸고 했잖아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 줘야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 또 필요한 거 얘기해줘봐, 우리 다 들어줄게. 대기업이 지방에 공장 한두 개만 지어줘도 그 지역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진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거든요. 거점 도시에.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교에 투자 좀 많이 해서 포항공대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굳이 대학교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도 양극화 문제, 소멸 문제 해소하고 서울은 수요가 또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기는 어렵고 단기간에는 유동성 문제,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거 손을 좀 댈 필요는 있겠다.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서 매물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 문제는 비아파트 공급을 좋은 양질의 비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병행을 한다면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당장 급한 불 끄기 급급하지 말고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을 노력을 하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빛을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기 5년 만에 모든 걸 다 끝내려는 마음은 좀 내려놓고 일단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하고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와 함께 인사이트도 전해드리고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한데 우리 과거에도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전략, 나만의 내 집 마련 전략, 내 가족을 위해서 차분하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자본에 맞춰서 청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또 꾸준하게 두드려 본다면 저는 반드시 내 집 마련 꿈은 아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못해.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 오히려 옛날보다 돈 벌기는 더 좋아졌잖아요. 옛날 주식 투자하면 맨날 박살 났는데 요즘 주식, 코인, 뭐 미국 위장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 골드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전략이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과 내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